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랩과 실전 예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동안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해설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건데 세 번째가 되니까 약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방송을 보고 또 책과 방송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연습한다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랩 3-1인데요. 이거는 지금 두 정수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각각 1과 2로 초기화되어 있다는 의미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요거를 표현하면은 미리 코드를 가져왔는데요. A는 1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B는 2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때 두 값을 바꾸는 거니까 A에다가는 B를 넣고 B에다가는 A를 넣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A에다 B를 넣으면은 그 순간에 이제 A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여전히 2가 되고, 그리고 이제 B에다 A를 넣으면은 B도 2가 되고 A도 2가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A와 B가 서로 바뀌면은 A는 2가 되고 B가 1이 되어야 되니까요. 요런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거를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왑을 하려면 보통은 임시 변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임시 변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템프라는 임시로 잠깐 값을 가지는 변수를 마련하고, 여기서 A를 일단 대입을 해주고 A의 값을, 그러면 템프는 1이 되겠죠. A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제 A는 1이고 B는 2였고,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B를 넣으면 템프는 계속 1이고 A가 이제 2가 되고 B도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템프 A의 값을 저장하던 템프를 B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템프는 1이고 A는 계속 2고 B가 이제 템프의 값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왑 문제는 임시 변수를 사용해서 이게 스왑을 보통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비트 연산자 XOR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 템프 임시 변수 요거 없이도 변수 두 개만으로도 서로 이제 값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랩 3-2를 풀어보겠습니다. 부호 없는 정수형 타입인 unsigned char, unsigned short, unsigned int의 최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수형 타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호 있는 정수형과 부호 없는 정수형이 있습니다. 부호 있는 정수형은 보통 일반 정수를 말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0과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 -1, -2 이런 값들을 다 포함하는 정수를 그냥 부호 있는 정수라고 하고요. 부호가 있다는 게 플러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부호 있는 정수라고 하고요. 부호 없는 정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호가 정해진 거, 오직 플러스만 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호 없는 정수는 0과 자연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부호 없는 정수형 타입에서 변수가 최대값을 나타내려면 변수를 구성하는 비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모든 비트가 1로 채워지면은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변수를 선언하고 요 unsigned char, unsigned short, unsigned int의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그 변수의 모든 비트를 -1로 채운 다음에 그거를 출력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짜면은 이런 식으로 unsigned char를 저는 UC라고 놓고 unsigned short를 US, unsigned int를 UI라고 하고 모두 -1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 왜 -1을 넣으면은 모든 비트가 1로 채워지냐고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 책에 변수가 어떻게 비트열로 구성이 되는지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워야 할 게 있다면 모든 비트를 1로 채우는 거는 -1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unsigned char와 unsigned short, unsigned int의 차이가 뭘까?
요거는 이미 책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체어는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인드는 4바이트죠. 예, 각각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의 변수를 부호 없는 정수로 사용하는 타입. 그게 바로 언사인드 체어, 언사인드 쇼트, 언사인드 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최대값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printf를 이렇게 하고 UC, US, UI 요 순서대로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UC가 255, 이게 언사인드 체어의 최대값은 255고 언사인드 쇼트는 65536, 그리고 언사인드 인드는 읽기가 힘드네요. 그렇다면 왜 255가 나왔느냐? 언사인드 체어는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바이트는 8비트로 돼 있죠. 8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은 256개고 256개의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를 상태를 각각 0과 자연수에 이제 매칭을 해서 따져보면 0부터 255까지 0, 1, 2, 3, 4 이렇게 쭉 나가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255가 됩니다. 네, 랩 3-3입니다. 다음 실행 결과처럼 반지름을 입력하면 원의 반지름이죠. 둘레와 넓이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힌트를 보시면은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변수의 타입은 더블을 사용해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원주율은 콘스트 더블 파이 변수를 마련해서 3.141592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스캔F 표준 입출력을 이용해서 스캔F와 프린트F를 사용해서 둘레와 넓이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표준 입출력은 해보셨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일행처럼 CRT Secure No Warning 요거를 정의를 해주시고, 또 표준 입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stdio.h를 포함합니다. 메인에서는 보통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파일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죠. 3.141592 요 값을 이렇게 콘스트 더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왜 변수를 따로 이렇게 마련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 둘레랑 원 넓이를 구하려면 보통 원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2파이r, 그리고 넓이는 파이r 제곱이잖아요. 계속 그 계산을 할 때 3.141592 요 값을 직접 쓰는 것보다 변수에 넣고 저장해서 요 변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반지름 역시 이제 더블로 받아서 R이라는 반지름 변수를 마련했고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플롯 대신 더블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플롯은 4바이트를 사용하고 더블은 8바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지고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밀도와 오차가 무엇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동소수점형이라는 거 플롯과 더블은 완벽하게 실수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블만 하더라도 8바이트라고 하면 비트로 따지면 64비트가 되죠. 그러면은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는 2의 64승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수이긴 하지만 모든 실수와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실수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실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 값과 오차가 얼마나 작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게 정밀도란 개념인데, 부동소수점 변수의 크기가 클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정밀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정밀하게 하려고 플롯 대신 더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마련했고, 프린트F로 이제 이걸 출력을 해주고, 저번처럼 스캔F를 해서 반지름 변수 R에 이제 입력한 반지름을 저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서 그 정수를 입력받을 때는 %D를 썼잖아요. 디지트라는 의미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LF라는 걸 쓰고 있어요. 보통 정수형 변수를 표준 입출력으로 받을 때는 %D를 사용하고, 부동소수점형을 받을 때는 %F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F는 플롯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더블형에 대해서는 %LF, L이 이제 롱이라는 의미거든요. 좀 긴 F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야만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LF 대신 %F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상한 값이 입력돼요. 왜냐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lf를 한다는 거는 표준 입출력에서 키보드로 받은 값을 8바이트 변수인 R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건데, %f라는 거는 표준 입출력으로 받은 값을 4바이트만 이제 저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상한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정밀하기 위해서는 %lf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제 이게 반지름을 입력받았으니까 실제로 원 둘레와 원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더블 n으로 더블 len이라는 변수를 마련하고, 원 둘레는 2파이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 되고, 넓이는 area라는 변수를 마련해서 파이 제곱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printf로 다시 출력을 합니다. 둘레는 %f, 넓이도 %f로 하고 각각 구한 len과 array 요거를 이제 넘겨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입력받을 때는 %lf로 받았는데 왜 출력할 땐 여기는 또 %f냐,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f는 이 printf가 내부적으로 8바이트 기준으로만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alien이랑 지금 array가 더블 변수기 때문에 8바이트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 이걸 플롯에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받아도 이렇게 되면은 4바이트가 되는데도 실제로는 받을 때 8바이트로 받기 때문에 8바이트로 알아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43.98288 책이랑 똑같이 나오죠. 넓이도 153.938008 나오고요. 네, 랩 3-4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벳 대문자를 입력받으면 그에 대응하는 소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코드를 얼개를 마련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입력받을 거 우퍼가 이제 대문자를 받고 변환할 소문자는 로우로 받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rintf로 알파벳 대문자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우퍼라는 변수에 실제로 그 입력한 대문자를 저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건 또 %d가 아니라 %c인데요. %d가 숫자를 입력받는다면 %d는 그 알파벳 한자, 글자 하나,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형식 지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힌트를 보면은 대문자 코드에 31을 더하면 소문자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약속된 겁니다. 약속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ASCII 코드라는 거를 만들었고, 각 문자마다 실제로 코드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A라는 문자, 대문자 A죠. 대문자 A는 65라는 수가 코드가 부여가 된 거고, B는 66. 순서대로 쭉 이렇게 되는 거고, 소문자 A는 97부터 시작합니다. 97, 98, 99. 그래서 실제로 A라는 대문자의 코드에다가 31을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문자로 나타나면 소문자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냐면, 우퍼 변수를 받았잖아요. 우퍼 변수에 지금 대문자를 받았고, 로우 변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대문자의 ASCII 코드에 31을 더하면 되겠죠. 꼭 우리가 요게 32만큼 차이 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짤 수 있겠죠. 로우는 우퍼에다가 32 이렇게 더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32라는 거를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코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우퍼라는 대문자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실제로 대문자 A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C라는 값을 받으면은 그건 67이 되겠죠, 코드가. 그런데 거기서 A라는 이제 대문자 기준점을 빼면은 2라는 값이 되죠. 2라는 값. 그리고 그거를 소문자 A를 기준으로, 여기 소문자 A는 97이 되겠죠.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99가 돼서 C가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SCII 코드에 대한 지식, 대문자에다 31을 더하면 소문자가 된다는 거, 요거를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환된 소문자를 출력하려면 로우를 출력하고, 이건 아까 scanf와 마찬가지로 형식 지정자 %c를 해주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어떤 걸 할까요?
K 드라마도 유행하니까 K라는 값을 대문자를 치면은 소문자 K가 나오게 됩니다. 네, 3장의 마지막 문제인 실전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와 부동소수점형 변수 사이에 그 오차를 구해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령 인트 변수랑 플롯 변수는 똑같은 4바이트예요. 4바이트고 4바이트이기 때문에 32비트니까 2의 32승계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트 변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냥 정수만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 플롯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실수, 예를 들어서 소수점 있는 것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죠. 부동소수점은 정확한 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확한 실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부동소수점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접한 실수를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작은 수, 뭐 0.00000000 뭐 이런 식으로 쭉 무제한 나가서 굉장히 뭐 0이 많은 상태에서 1로 끝나면은 가장 근접하면서 부동소수점이 표현할 수 있는 수 0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면 정수를 입력을 받아요. i1이라는 변수에 이제 입력을 받겠죠. 그거를 이제 그 값을 부동소수점 변수인 플롯 이 f에다가 입력을 할 거예요. 플롯은 이제 정수를 그대로 저장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 값이 입력받은 값이 굉장히 크면은 그거와 굉장히 근접하면서도 플롯이 표현할 수 있는 정수를 취하게 될 거예요. 어떤 꼭 정수는 아니지만 플롯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을 갖게 될 거고, 그 f 값을 다시 이제 i2에 이제 저장을 하면은 i1과 i2의 차이를 통해서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프린트 f를 하고 스캔 f로 i1을 값을 받습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플롯 변수 f에다가 입력받은 값 i1 값을 넣어주고, 다시 이제 정수형 변수 i2에다가 f 값을 이제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오차가 계산되겠죠. i1과 i2의 오차. 요거는 이제 정수형 변수끼리의 차니까 %d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뉴 아이콘으로 툴바 아이콘이죠. 요렇게 시작을 하면 자, 이제 정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플롯이라는 것도 4바이트인데 4바이트면 아까 32비트면 2의 32승이면 굉장히 많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정수 중에서도 이제 범위가 좀 적은 정수 같은 경우는 플롯이 거의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즉 오차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337 요거를 해보면은 오차가 0이 나오죠.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337이라는 정수는 플롯이 충분히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굉장히 이제 큰 정수인 경우, 정수가 굉장히 커지면은 이제 오차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차가 나타나는 그 크기의 수를 구해봤거든요, 미리. 그게 33554434. 그래서 똑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33554434를 입력하고 하면은 오차가 2가 나오는 거죠. 정수형 변수에서는 이게 33554434를 요거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플롯 변수로 저장을 하게 되면 33554432로 이제 32가 선택돼서 이만큼 차이가 나서 선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 예제는 사실은 표준 입출력을 받고 요런 것보다는 실제로 정수형 변수랑 실수형, 그러니까 부동소수점형 변수의 차이, 요거를 느껴보는 취지에서 마련된 문제고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수보다는 실수가 범위가 넓으니까 많은 책들이 이 부동소수점형 변수를, 플롯이나 더블을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수형 변수니까 정수를 다 포함하니까 이 플롯이나 더블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3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4장을 하겠습니다.